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의 방영 시간이 예정보다 좀 늦춰졌죠? 하지만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황대현 선수가 당당하게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때 국내에서도 열풍을 일으켰던 책이죠. 바로 하버드 교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는데요. 바로 암블락, 팔을 써서 다른 사람을 막으면 페널티를 받는다라는 게 정의겠죠. 우리 모두를 분노케 하고 억울하게 했던 이슈는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정의 구현이 실현됐고요. Justice is served.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바로 올림픽 챔피언 황대현 선수가 당당하게 본인의 실력으로 압도적인 실력으로 레이스를 이기면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올림픽이 저 같은 스포츠 덕후들에게는 좋은 이벤트지만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분들께는 방송을 결방시키는 좋지 않은 손님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이 세 분을 보면 반가우실 겁니다. 바로 골대녀 유니버스의 멤버들이죠. 박승희 해설위원, 주신 아나운서, 그리고 배성재 캐스터입니다. 국가대표 언론인으로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생생하게 현장을 전달해주고 있죠. 박승희, 주시은 두 분의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두 분의 미모야 워낙 또 아름다우시지만, 배성재 캐스터 살이 더 빠져 보입니다. 현지에서 좀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세 분들 아무쪼록 안전하게 머물다가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승희 해설위원에게 DM으로 댓글로 악플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황대현 선수에게, 그리고 이를 응원한 김연경 선수, 또 BTS, RM 등 셀러브리티들의 SNS 계정에도 중국인들이 악플을 남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더 똘똘 뭉쳐서 지켜야 합니다. 물론 똑같은 방법으로 응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SNS로 박승희 해설위원, 또 주신 아나운서, 배성재 캐스터 비롯해서 우리 선수들, 우리 언론인들 응원글과 사진으로 특별히 더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골대녀 유니버스 멤버들 계속해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무사히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여자축구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이 준우승을 차지했죠. 이 얘기를 다루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자축구 대표팀 아시안컵에서 중국과 결승전에서 다퉜죠. 2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아쉽게 3대 2로 역전패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대한민국 여자축구 사상 최고의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최초로 준우승을 했고요. 월드컵에도 본선 3회 연속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태극낭자들 매우 자랑스럽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여자 축구 대표팀의 피파 랭킹은 18입니다. 이번에 준우승으로 아마 랭킹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피파 여자 축구 월드컵은요, 2023년 내년 7월부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축구의 근간이 되는 바로 여자 축구 WK리그, 여자 축구도 리그가 있습니다. 총 8팀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3월 19일 토요일에 개막을 하고요. 남자 축구 역시 더 빠르게 개막을 합니다. 2월 19일 토요일부터 개막을 하니까요. WK리그, K리그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나콘다의 새로운 영입 와일드카드가 소개되었습니다. 바로 노윤주 아나운서인데요. 노윤주 아나운서는 92년생이고요. 팀 내에서는 주시은 아나운서와 동갑입니다. 또 다른 팀에는 문별 선수, 김희정 선수 등이 또 92년생이죠. 그리고 2018년도부터 스포티비 아나운서를 하고 있습니다. 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고요. 키가 굉장히 크죠. 175에 그래서 그런지 키퍼 포지션을 현영민 감독이 맡겼습니다. 자, 일본 유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어와 영어가 능통하다고 하고요. 이 유학 시절에 미스 코리아, 일본 진에 또 선발되기도 했죠. 그래서 새로운 와일드카드 노윤주 아나운서가 합류한 아나콘다는요. 액션이스타를 맞이하게 됩니다. 3라운드 세 번째 경기고요. 전체 9번째 경기입니다.
양 팀의 경기 전 전적 비교해 보겠습니다. 액션이스타는 4경기에서 1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나콘다는 2경기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액션이스타는 시즌 1 때 구척장신에게 승부차기 패, 국대 패밀리에게 패한 바가 있고요. 연이은 시즌 2에 들어서도 개벤저스에게 패하면서 3연패를 기록하다가요. 바로 지난 라운드였죠. 2라운드에서 원더우먼을 4대 0으로 대파하면서 드디어 3연패 뒤에 1승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아나콘다는 라이벌 신생팀인 탑걸에게 승부차기 패를 기록한 바가 있고요. 구척장신에게는 4대 0으로 좀 크게 졌습니다. 자, 이미도 선수, 지희수 선수는 지난 시즌 1을 끝으로 시즌 2에는 합류이 불발되었죠. 언제든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시즌 2에는 영입한 선수가 바로 이영진 선수와 이혜정 선수입니다. 아나콘다는요, 와일드카드로 노윤주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양 팀은 이번 경기가 처음 맞대결이고요. 감독 성적입니다. 이영표 감독 1승 3패, 현영민 감독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과 실점을 살펴볼까요? 액션이스타는 8골에 6실점. 지난번 경기까지는 실점이 더 많았는데 지난번 4대 0으로 이겼죠. 4골을 추가하면서 액션이스타도 골이 더 많은 팀이 되었습니다. 아나콘다는 1골에 5실점을 기록하고 있군요.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영표 감독의 액션이스타는요. 1-2-1 전술을 들고 왔고요. 장진희 키퍼, 수비에 김재화 선수, 그리고 이혜정, 정혜인, 그리고 원톱에는 최여진 선수가 선발로 나섰고요. 이영진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현영민 감독의 아나콘다는요. 1-2-1 전술인데요. 조금 변형이 많습니다. 최은경 선수와 신하영 선수가 수비를 할 때 같이 도우면서 3백, 3-1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시은 선수가 앞에 가담하면서 2-2, 네모가 되면서 전술의 변화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자, 키퍼에는 노윤주 키퍼, 와일드카드죠. 그리고 수비에 주시은, 최은경, 신하영, 그리고 공격에는 윤태진 선수가 원톱으로 나서고요. 박은영 선수는 교체 자원으로 활용이 됐고요. 오정현 선수는 손가락 부상으로 인해서 이날은 명단에는 합류하지 못했고요. 벤치에서는 관람을 했습니다. 아나콘다는 세트피스 시에 변화가 많죠. 골킥을 하거나 윤태진 선수가 킥인을 할 때 피지컬이 좋은 최은경 선수, 신하영 선수는 수비 쪽에서 바로 공격으로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신 선수가 좀 쳐져서 커버를 하게 되죠. 액션이스타의 세트피스도 거의 동일했습니다. 정혜인 선수나 최여진 선수가 서로에게 살짝 밀어주고 최여진 선수가 주로 크로스를 날렸죠. 그리고 이혜정 선수의 머리를 겨냥하는 형태가 계속되었습니다. 후반전에는 이영진 선수가 드디어 출격을 했습니다. 바로 김재하 선수 자리, 최종 수비수 자리로 투입이 됐습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액션이스타와 아나콘다의 경기 1대1로 정규 시간 내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요. 승부차기 끝에 액션이스타가 3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정혜인 선수가 한 골, 그리고 아나콘다에서는 윤태진 선수가 한 골씩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먼저 액션이스타의 승부차기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명의 키커가 성공을 했죠. 정혜인 1번 키커, 4, 5번 키커인 최여진, 이영진 선수가 각각 성공을 했고요. 세 선수 다 이 탄착군이 왼쪽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골키퍼 입장에서는 오른쪽이죠. 자, 노윤주 선수 첫 번째 데뷔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갔습니다. 아무래도 승부차기는 좀 낯선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방향을 정하다 보니까 공을 맞기가 좀 쉽진 않았습니다. 현영민 감독이 특별히 첫 번째 키커 정혜인 선수는 본인의 오른쪽으로 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상대가 차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방향을 뜨는 그런 거는 좀 어색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손이나 발이 좀 늦었습니다. 공이 이미 골네트를 가른 뒤에 나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두 번째 키커 이혜정 선수의 킥도 코스가 괜찮았거든요. 이거는 노윤주 선수가 굉장히 잘 막았죠. 그리고 세 번째 김재하 선수의 킥도 코스를 구석으로 잘 정했는데 그만 너무 틀었는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5명 중에 3명이 성공했고요. 또 두 선수도 정면으로 찬 게 아니라 각각 마음먹은 코스로 보냈다는 것은 그래도 고무적이라 할 만하겠습니다. 아나콘다에서는 1번 키커 윤태진 선수, 4번 키커 박은영 선수가 역시 골대 왼쪽으로
공을 잘 차면서 골을 성공시켰고요. 2번, 3번, 5번 키커 주신, 신하영, 최은경 선수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키커 주신 선수의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 탑걸전 승부차기 때 아나콘다의 유일한 승부차기 골을 기록했던 선수죠. 당시에는 오른쪽 코스로 집어넣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코스가 밋밋했죠. 아주 중앙은 아니더라도 장진희 선수에게 충분히 걸릴 만한 다소 정면으로 공이 향하면서 불발되고 말았고요. 신하영 선수도 공의 세기는 좋았습니다만 역시 걸릴 만한 정면에 코스가 된 게 좀 아쉬웠습니다. 자, 그에 비해 최은경 선수의 킥은 승부를 결정지은 다섯 번째 킥이었죠. 코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방송에서 나왔던 대로 정말 새벽까지 연습을 했다고 하죠. 그 코스 그대로 임팩트도 좋았다고 봤고요. 세기도 좋았다고 봤습니다만 장진희 키퍼의 선방이었죠. 장진희 키퍼가 손을 사용해서 이번에는 잘 막았습니다. 최은경 선수 입장에서는 잘 차고도 상대 키퍼의 선방에 막힌 게 되겠죠. 자, 그렇게 승부차기 끝에 액션이스타가 승리를 했고요. 양 팀의 기록 살펴보겠습니다. 자, 슈팅 숫자가 매우 적은 경기였습니다. 액션이스타 6개, 유효슛 4개, 아나콘다 4개, 유효슛 1개. 이 유효슛 1개가 골로 연결이 되었죠. 슛이 매우 적은 경기였지만 그럼에도 매우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셨죠? 자, 패스 살펴보겠습니다. 47개로 갔고요. 24대 15. 9개 차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퍼센테이지로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했다고 보여지고요. 자, 킥인과 코너킥, 세트피스 숫자는 아나콘다가 더 많았는데요. 계속해서 헤더를 노렸던 액션이스타도 이 세트피스가 좀 아쉬웠고요. 아나콘다 물론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만 윤태진 선수가 계속 전담하면서 후반 들어서는 그 킥의 강도나 색이나 정확도가 체력 저하로 인해서 조금씩 떨어진 것 같아요. 또 뒤에 평점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양 팀 다 좀 아쉬웠던 세트피스고요. 자, 드리블 돌파는 4대3으로 비슷했군요. 자, 전체적인 수비 지표 비슷했지만 커트 숫자에서 액션이스타가 앞섭니다. 자, 액션이스타가 더 압박을 활발하게 해서 기회를 창출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나콘다가 또 제법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군요. 세이브는 아나콘다만 4개가 있었고요. 액션이스타 김재하 선수가 경고 한 장이 있었죠? 파울은 제법 적게 나온 경기였습니다. 3개, 1개, 프리킥 하나, 3개였습니다. 양 팀의 평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액션이스타의 평점입니다. 주장 최여진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드디어 승부차기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던 승부차기 PK 4번 키커로 나서면서 성공을 시켰고요. 슈팅 4개, 유효슛 2개가 있었습니다. 자, 패스 성공 16개 중에 5개였는데요. 크로스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성공률은 꽤 저조했군요. 수비 지표는 커트 8개, 클리어한 게 가로채기 하나, 꽤 전박 압박을 활발히 하면서 수비에 기여를 해줬고요. 특별히 등지는 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지키고 쉽게 아무데나 차는 게 아니고 동료에게 연결시키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요. 아무래도 가장 아쉬운 부분은 골 결정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찬스가 2번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골키퍼와 맞서는 1대1 찬스였는데 유효슛도 되지 못하고 공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볼 경합 끝에 볼을 소유했고요. 그리고 돌파하고 슛을 했는데 키퍼에게 막혔죠. 최여진 선수 강력한 슛을 하는 이현희 선수와 비슷한 피니셔의 유형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오나미 선수 아웃사이드를 잘 쓰죠. 정혜인 선수 인사이드를 잘 쓰고요. 꼭 강력한 피니쉬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서 빈 곳을 보고 살살 차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골을 만드는 연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킥인에 있어서도 킥이 강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글쎄요, 이혜정 선수의 머리에 정확히 맞추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확도를 위해서는 강한 킥도 쓰되 좀 베리에이션을 줘서 상대도 더 혼란스럽겠죠? 좀 약한 킥, 각이 높은 킥 다양하게 섞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부차기 골이 아니었다면 사실 평점이 더 낮아졌을 건데요. 그래도 본인이 주장으로서 가장 어려워하던 PK를 성공시키고 팀의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김재화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승부차기에서는 아쉽게 세 번째 키커로 나섰는데 실패를 했죠.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윤태진 선수에게 파울이 있었습니다. 옐로 카드를 받았죠. 치즈 한 장이 있었고요. 자, 분명히 고의는 아니고요. 윤태진 선수에게 정중하게 사과도 했습니다. 서로 속도를 붙여서 볼 경합하는 경우 보통 한쪽이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속도를 붙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뒤늦게 들어가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이나 몸이 들어가면 상대가 좀 아프게 넘어지게 되죠. 고의는 아니지만 축구에서 자주 일어나는 경우고요. 다행히 윤태진 선수가 큰 부상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제는 수비의 핵심이라고 할 만합니다. 상당히 안정된 수비 보여주고 있고요. 이날 경기에서도 커트 5개, 클리어 3개, 가로채기 하나. 무난했던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이 패스, 후방 빌드업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수비수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김재화, 이혜정, 최효진으로 이루어지는 3자 패스를 보여주기도 했죠. 사실 클리어성으로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확하게 팀원에게 패스를 전달하는 모습도 신선했습니다. 장진희 키퍼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아주 중요한 경기였죠. 상위 리그 진출을 위한 아주 중요한 기로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승부차기 세이브 무려 3개나 기록을 했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정면으로 향하는 킥도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승부를 결정짓는 5번째는 그래도 코스를 잘 잡았고요. 이 2번째, 3번째도 반사신경이 없었다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골키퍼로서 점점 더 안정된 골키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도 점점 낮고 있는 걸까요? 골킥의 질도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 보였고요. 1실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윤태진 선수의 슛이 워낙 좋기도 했고요. 수비에 시야에 가렸기 때문에 장진희 키퍼의 실수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혜인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정혜인 선수 참 골 결정력이 대단합니다. 단 한 번의 찬스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왼발 인사이드로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죠. 한 골, 그리고 승부차기에서도 1번 키커로 나서면서 굉장히 중압감이 컸을 텐데 역시 멘탈이 굉장히 좋죠.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슛 2개, 유효슛 2개가 있었고요. 패스 성공 20개 중에 14번이나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킥인에서 최하진 선수에게 살짝 연결하는 패스였기 때문에요. 아주 질 좋은 패스가 여러 번 성공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빌드업을 해주는 그리고 좌우로 훅 뿌려주는 패스도 있긴 했어요. 그리고 드리블 돌파도 보여줬고요. 수비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실점의 경우에는 윤태진 선수가 워낙 잘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마크를 놓쳤죠. 좀 빠르게 나오거나 타이트하게 마크를 했어야 한다. 이후로는 그런 마크가 들어갔죠. 하지만 또 반대로 본인이 득점할 때는 윤태진 선수의 실수에서도 비롯이 됐어요. 양 팀의 에이스가 한 번씩 주고받은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특별히 작전 타임이 전반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웃고 있었어요. 막 떠들썩하자 그걸 보고서 열이 받았습니다. 이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전투력이 상승했죠. 그리고 나와서 득점을 했거든요. 이 영향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혜정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수비 지표가 준수했습니다. 김지아 선수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기여를 했고요. 전방 압박을 통해서 정혜인 선수, 최효진 선수, 동료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자, 아쉽게도 좋은 코스로 찼는데요. 승부차기 2번 키커로 나섰지만 실패를 했고요. 자, 노윤주 선수의 골킥, 헤딩 커트를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좀 위험했습니다. 뒤로 향해서 자칫하면 자책골이 날 뻔도 했는데요. 그래도 수비적으로 기여를 했고요. 이날 팀 전체적으로 세트피스가 굉장히 좀 단조로웠어요. 이혜정 선수의 머리를 노리긴 했는데 물론 뛰어난 제공권이 있습니다만 상대가 점점 학습이 되면서 거의 제대로 맞춘 적이 없었고요. 특별히 이혜정 선수를 마크했던 최은경 선수가 굉장히 몸싸움도 잘해줬고요. 또 노윤주 키퍼의 제공권까지 더해지면서 마음먹었던 작전들, 세트피스 시에 볼터치를 거의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영진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베일을 벗었습니다. 드디어 출격을 했고요. 김재화 선수 수비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영진 선수의 충분한 매력과 실력을 보기에는 출전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규 시간 내에 끝났다면 평점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의 적은 출전 시간이었는데요. 무엇보다 데뷔 전에 승부차기 5번 키커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필 본인이 결정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서 승부차기 골을 넣으면서 팀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임팩트하는 순간에 부위가 힐 쪽을 좀 맞았어요. 그래서 살짝 빗맞은 모습도 있었는데요. 워낙 디딤발이랑 임팩트가 강력했기 때문에 구석으로 잘 들어갔죠. 아마 본인의 마음의 짐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경기에 출전하고 못하면 그래도 더 발전할 부분도 보이고 할 텐데, 부상으로 인해서 사이드라인에서 보기만 하는 심정,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참 답답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들었을 텐데요. 그렇게 환한 미소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본인의 마음에 부채가 있었을 텐데 그게 다 녹는 듯한 눈물도 보였고요. 미소를 본 것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자, 짧은 출전 시간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윤태진 선수와 흥미로운 조우가 있었어요. 윤태진 선수가 치고 나가는데 9파울을 했습니다. 물론 아나콘다의 입장에선 아쉬운 파울이겠지만요. 액션이스타 입장에선 뚫렸으면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파울로 영리하게 잘 끊었고요. 또 윤태진 선수가 킥이 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막으면서 공 안 쎄, 피하지 마라고 아주 쩌렁쩌렁하게 또 심리전을 걸었거든요. 이렇게 윤태진 선수를 도발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영표 감독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상위 리그에 진출하는 분수령이 될 아주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면서 2연승을 달리게 됐고요. 경기 전부터 아주 정신적인 준비, 그리고 선수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다잡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플레이를 하면 하나하나 세세한 교정을 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정혜인 선수의 킥인이 좀 빗나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한 발 왼쪽으로 더 와서 차라는 이런 교정, 노하우를 알려주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전반전 좀 밀렸습니다. 전반전 작전 타임을 이르게 가져가면서 상대 흐름을 끊는 모습도 좋았고요. 하지만 분명히 대등한 경기였고요. 질 수도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일 뻔했습니다. 첫 번째 실점의 경우에는 선수들에게 미리 말을 했습니다. 윤태진 선수가 노마크니까 태진이 봐라고 했으나 얘기는 했습니다만 골을 막을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세트피스 시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혜정 선수의 헤더만을 노리는 일변도 다소 단조로운 패턴이 좀 아쉬웠습니다. 상대 수비도 점점 학습이 되면서 거의 위험한 장면을 내주지 않았거든요. 자, 그리고 노아라는 작전을 좀 기대했는데 사실 좀 흐지부지 됐습니다. 일단 특징은 이혜정 선수가 헤더를 노리는 게 아니고 페널티 에어리아 밖까지 나오는 거고요. 최여진 정혜인 선수가 2대1로 주고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킥이 좀 슛이었는지 아니면 이혜정 선수를 향한 패스인지 좀 불분명했어요. 그래서 노아라는 작전도 좀 흐지부지 했고요. 그래도 승부차기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PK가 부담됐던 최여진 선수를 과감하게 4번 키커로 기용한 것 매우 좋았고요. 그리고 좋은 멘탈을 가진 정혜인 선수를 1번 키커로 기용한 것도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이영진 선수 본인의 롤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답답했을 텐데요. 이영진 선수에게 마침 또 5번의 기회가 왔던 것도 참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래서 이영진 선수가 마무리를 졌고요. 그리고 장진희 키퍼 김재화 선수의 선장도 매 경기마다 눈부시거든요. 좋은 코칭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나콘다의 평점입니다. 먼저 주장 신하영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신하영 선수도 매 경기 눈에 보일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 지표도 아주 준수했고요. 골킥 트래핑도 기록을 해봤는데요. 아주 좋았습니다. 자, 노인지 키퍼가 킥한 것을 그 낙하점을 찾아 들어가는 게 참 좋았습니다. 뭐 원바운드로든 다이렉트로든 트래핑을 하면서 이게 트래핑을 하니까 실제로 여러 변수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소유권을 얻는다든지 상대가 실수를 한다든지요. 이 트래핑이 굉장히 변수가 되어졌고요.
또 정혜인 선수와의 대결에서는 커트를 하거나 가로채기도 기록했고요. 최여진 선수와의 대결에서 역시 커트하고 몸싸움을 잘 수행해줬거든요. 승부차기에서는 좀 아쉬웠죠. 3번 키커로 나서서 공의 세기는 좋았습니다만 코스가 다소 정면이었던 점이 아쉬웠고요.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얘기하는 부분은 세트 피스 시에 이제 윤태진 선수가 좋은 패스를 줍니다. 그런데 간결하게 발을 갖다 대면 되거든요. 그런데 슛을 너무 풀스윙을 가져가요. 그래서 크게 스윙을 하다 보니까 공에 발을 대지 못하는, 꼭 그렇게 강하게 슛을 안 해도 되거든요. 잘 날라온 공은 발만 갖다 대도 충분히 그 파워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최여진 선수와 충돌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문제없는 골 경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 다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자, 그리고 최여진 선수를 겨냥한 정혜인 선수의 날카로운 킥인이 있었는데요. 몸으로, 등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코너킥이 됐는데, 다소 자책골 위험도 있다고 중계진이 얘기는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수비였습니다. 몸으로 차단한 결정적인 수비였고요. 이런 강력한 킥에 물론 자책골이 실제로도 프로 세계에서도 유발되긴 합니다만, 그거를 공격 속에 그냥 두는 것보다는 본인이 처리하려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박은영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어시스트 하나를 기록했고요. 승부차기도 4번 키커로 나서서 골을 넣고 제 몫을 다해줬습니다. 출전 시간이 매우 부족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효율적인 축구를 했습니다. 자, 코너킥을 할 때 일명 2번으로 불리는 고각의 킥을 탑재했습니다. 좋은 무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킥을 하다가 뒤로 내주면서 윤태진 선수가 골을 넣기도 했죠. 이런 변칙으로 섞어가면서 좋은 옵션이 되어졌는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후반 막판에만 집중활용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킥을 윤태진 선수가 양분해서 윤태진 선수의 체력 부담도 줄이고요. 예를 들어서 좀 롱킥이면은 윤태진 선수를 쓰고요. 근거리, 코너킥이나 45도 킥인의 경우에도 박은영 선수를 썼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킥인의 경우에는 이 고각킥을 한 번밖에 사용 안 했거든요. 좀 더 사용했더라면 윤태진 선수의 과부하도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비축된 윤태진 선수는 다시 한번 공격에 가담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골 찬스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박은영 선수 이번 경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줬고요. 특별히 승부차기 골이긴 합니다만 골을 한 번도 넣은 적이 없는데 4번 키커로 나서면서 팀을 5번째 키커까지 명승부로 끌고 가는 역할을 했죠.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어디서 이런 마누엘 노이어가 나타난 걸까요? 노윤주 키퍼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골대녀에는 대형 키퍼가 끊임없이 쏟아지는군요. 노윤주 키퍼 공중볼, 땅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안정적이었고요. 심지어 첫 경기에도 불구하고 골문을 비우고 클리어까지 하는 모습, 진짜 노이어처럼 스위퍼의 역할도 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또 아무 공이나 무조건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쳐내고 나서 잡는 그런 볼 처리 방법도 확실히 농구를 해서 그런가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이브 4개, 슈퍼 세이브라고 할 만한 세이브가 하나 있었고요. 승부차기에서도 2번 키커, 이혜정 선수의 슛, 코스를 잘 잡은 킥이었습니다. 그거를 잘 막았고요. 캐치도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스 능력도 준수했습니다. 골킥 능력이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공격수에게 배달도 잘 됐고요. 심지어 직접 위협도 가능했습니다. 아이린 키퍼 이후에 골킥이 가장 좋은 또 키퍼가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처음인데 승부차기까지 갔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매우 좀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대등하게 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자, 이 실점을 했습니다만 이건 냉정하게 윤태진 선수의 실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최여진 선수의 1대1이 있었습니다. 실점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뒤로 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와서 처리를 했어야 됩니다. 바로 농구 백코트 하는 습관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봤는데요. 농구는 사실은 골대에 미리 선점해서 그 공간을 미리 차지하는 그런 무브먼트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은데 학습을 한 다음에 바로 또 클리어 해줬죠. 농구를 해서 그런지 역시 공중볼도 잘 다루고요. 공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래저래 아주 흥미로운 모습, 훌륭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윤태진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면서 진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드리는 민트별을 수여하겠습니다.
윤태진 선수 한 골에 승부차기 한 골, 정말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줬고요. 첫 번째 골, 박은영, 윤태진의 멋진 세트피스 골이었죠. 자, 그 골은요, 그냥 기다렸다가 때린 게 아니고요. 앞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스텝을 밟으면서 슛을 했기 때문에 그 볼의 스피드나 파워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프리킥 슛도 굉장히 아쉬웠어요. 살짝 빗나갔는데요. 굉장히 좋은 킥을 탑재한 윤태진 선수고요. 승부차기에서도 1번 키커 부담이 많이 됐을 텐데요. 이번에는 멋지게 또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리블 돌파도 3번이 있었죠. 발재간도 있고 스피드도 있기 때문에요. 파울을 2번이나 얻어냈죠? 상대가 고의로 한 건 아닙니다만 윤태진 선수가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을 뒤늦게 막다 보니까 또 파울이 되었죠. 부상을 당하진 않았지만 데미지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승리에 대한 간절함, 투지가 엿보여서 참 보기 좋았고요. 하지만 패스 성공률은 좀 아쉽죠. 킥인 전담 키커였는데요. 확실히 후반 들어서는 킥의 위력이나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죠. 확실히 박은영 선수 등과 좀 킥을 양분해서 체력도 보존하고 좀 과부하를 예방하는 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공격에도 가담할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 실점은 정혜인 선수 때 말씀드린 대로 공을 좀 그대로 걷어냈으면 됐는데 몸을 돌려서 잡으려다가 정혜인 선수가 바로 압박하고 공을 커트해버리죠. 그리고 마무리 득점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본인의 득점은 정혜인 선수가 노마크로 놔뒀기 때문에 에이스끼리 서로의 실수를 한 번씩 주고받는 또 흥미로운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주시은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수비 지표는 항상 좋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는 좀 공격적인 공격수로 기용이 됐었는데요. 이번엔 다시 수비적인 롤로 기용이 됐습니다. 수비적 재능도 있고요. 공격적 재능도 있습니다. 공격적 재능은 드리블 돌파, 개인기 등이 있고요. 수비적 재능은 이렇게 클리어와 커트가 능한 선수라는 거죠. 다만 조금 약한 게 체력이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체력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현영민 감독이 워낙 절체절명의 라운드였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 좀 더 수비적인 역할을 부여한 게 아닌가 싶었고요. 자, 지난번 탑걸과의 경기에서 유일하게 승부차기 골을 넣었던 선수가 주시은 선수였는데요. 이번에는 2번 키커로 나섰지만 다소 밋밋한 코스 정면으로 좀 향하면서 아쉽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최여진 선수와 1대1 찬스가 있었는데요. 이혜정 선수, 정인 선수가 적극적으로 압박을 해오다 보니까 좀 당황하면서 공이 끊기고 말았는데요. 아직은 아나콘다가 뭐 빌드업을 하거나 탈압박을 하는데 능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면도 이해는 갑니다. 최은경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보이는 지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자, 먼저 골킥 트래핑. 이거는 신하영 선수와 마찬가지로 골킥 낙하점을 제대로 찾아가면서 트래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유권도 얻을 수 있고요. 상대 실수를 유발하는 여러 변수들이 실제로 생겼습니다. 트래핑을 할 때 약간 팔이 올라가고 아직은 자세가 조금 어설프지만 그래도 좋은 피지컬, 174cm 정도 되는 좋은 피지컬을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경기에서요, 이현희 선수가 최은경 언니가 숨도 못 쉬게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혜정 선수를 맨마킹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는데요. 매우 잘 마크를 했습니다. 몸싸움도 잘했고요. 세트피스가 많았는데 이혜정 선수 헤더나 볼터치 거의 못하게 했습니다. 지표가 미미했다고 해도요. 이혜정 선수를 이 정도로 꽁꽁 묶었다는 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공격 상황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죠. 윤태진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아 안으로 볼을 투입했는데요. 좋은 찬스였는데 공에서 시선을 떼면서 공이 본인에게 오는지 미처 확인을 못했어요. 이 부분은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현영민 감독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120% 수행을 했습니다. 이혜정 선수 맨마킹 잘했고요. 골킥 받는 연습, 트래핑으로 잘했고요. PK도 연습한 대로, 연습한 코스, 연습한 강도로 잘 찼습니다. 상대 키퍼가 잘한 거죠. 장진희 키퍼가 세이브를 잘한 겁니다. 그래서 최은경 선수의 이번 활약 저는 굉장히 높게 삽니다. 현영민 감독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승부차기 한 골이 결국 승부를 가르고 말았습니다. 선수들의 간절함이 대단했습니다. 차라리 다리가 부러져 실려 나가겠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정말 각오가 대단했고요. 자, 노이어라고 부를 만한 노윤주 키퍼를
발탁한 것 아주 탁월했고요. 만약에 오정현 선수, 오정현 GK가 회복할 때는 이제 오정현 선수는 다른 포지션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수비나 공격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플러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현영민 감독도 목이 쉴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고요. 마지막 인터뷰에서 눈물을 보이는 모습도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는데요. 자, 승부차기 때도 정혜인 선수는 오른쪽으로 찰 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방향을 예측했는데 노윤주 키퍼가 아무래도 방향을 예측해서 뭐 다이빙을 뜨거나 이러기에는 첫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요. 특별히 상대의 세트피스, 고공 플레이를 완벽하게 차단했다고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영경 선수가 이혜정 선수를 꽁꽁 묶었고요. 혹여나 오는 공중볼은 또 노윤주 키퍼가 잘 처리를 했죠. 그리고 코너킥 2번이라고 불리는 박은영 선수의 고각킥이 있었습니다. 이걸 활용하다가 한 번은 변칙 플레이를 하죠. 윤태진 선수에게 뒤로 내주면서 세트피스 골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박은영 선수의 고각킥을 코너킥 말고도 킥인에서도 좀 더 자주 사용했다라면 어땠을까? 또 계속 언급합니다만 윤태진 선수의 킥이 후반 갈수록 체력 저하로 인해서 위력과 정확도가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박은영 선수가 킥을 양분했더라면 윤태진 선수의 과부하를 예방할 수 있었을 거고요. 윤태진 선수는 또 세트피스의 공격을 가담함으로써 또 추가골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겠죠. 그래서 장거리 킥인 같은 경우에는 윤태진 선수가 강하게 붙이고 근거리는 박은영 선수가 처리하는 이런 방안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 경기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입니다. 김병지 감독의 시즌1 결승전 언지 빌드업 이슈를 꼭 참고해야 합니다. 이 골대녀 내에서는요, 아무리 쉬워 보이고 감독이 판단할 때 옳은 플레이라고 해도요, 사전에 연습되지 않았다면은 아무리 작은 동작이라도, 아무리 쉬운 동작이라도 실전에서 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매우 당황하고요. 그것은 곧 실점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윤태진 선수, 노윤주 선수가 2대1로 잘 주고받긴 했습니다만 결국 그 공이 주시은 선수에게 연결됐거든요. 주시은 선수는 이혜정, 정혜인 두 명이 압박하는 가운데서 탈압박을 하든지 빌드업을 해야 됐단 말이죠. 그건 주시은 선수가 연습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어려운 미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아쉬웠고요. 실제로 이 공을 커트한 다음에 최효진 선수가 1대1 찬스를 만났죠. 실점을 하진 않긴 했습니다만 이때부터 확실히 좋았던 흐름이 넘어가고 말았죠. 자, 그리고 아쉬웠던 또 다른 점은요. 바로 작전 타임 때입니다. 작전 타임 시에 오히려 현영민 감독이 분위기를 차분하게 눌렀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선수들이 감독님을 눌렀어요. 물론 라커룸에서는 이제까지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뭐 웃던지 떠들던지 좋은 분위기로 연출 가능하겠죠. 하지만 오픈된 공간에서는 좀 자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상대가 볼 수 있잖아요.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 최강희 임시감독, 국가대표 감독님이 본의 아니게 이란이 아니라 우즈베크 월드컵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란의 케이로스 감독과 이란 팀을 도발한 꼴이 되었죠. 그래서 이 경기 물론 우리 수비의 실수로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물론 이 주먹 감자도 아주 잘못된 행위죠. 그렇지만 원치 않은 상대의 도발을 해버리게 되었어요. 상대의 도발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요. 당연히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를 본 정혜인 선수 실제로 열이 받았고 전투력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작전 타임 이후에 결국 전반전 종료하기 전에 골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상대 전투력을 상승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포커페이스가 왜 중요한가, 왜 필요한가를 알려주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자, 현영민 감독님과 아나콘다 비록 3패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2경기가 남아있고요. 경기를 거듭할수록 팀의 조직력과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 팀의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액셔니스타입니다. 최여진 8점, 김재하 7점, 장진희 8.5점, 정혜인 9점의 MOM, 이혜정 7점, 이영진 6점, 이영표 감독 8.5점입니다.
아나콘다입니다. 신하영 7점, 박은영 7점, 노윤주 8.5점, 윤태진 9점에 민트별, 주시은 7점, 최은경 8점, 오정현 선수 안타깝게 손가락 부상이 있죠? 빠른 쾌유를 빌겠고요. 현영민 감독 7점입니다. 리그 순위표입니다. 액션이스타가 1승을 더 추가하면서 2승 1패로 구척장신과 동률이지만 골 득실 차에서 밀려서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나콘다는 안타깝게 3패를 기록했습니다. 득점 순위입니다. 이현희 선수가 선두, 오나미 선수가 2위인 가운데 정인 선수가 한 골을 추가하면서 4골로 송소희 선수와 공동 3위를 이뤘네요. 윤태진 선수가 드디어 본인의 이름을 득점 순위 명단에 올렸고요. 도움 순위입니다. 김승혜 선수가 4어시스트로 1인 가운데 2위가 최여진 선수, 그리고 공동 3위가 김희정, 김진경 선수, 그리고 이번에 박은영 선수가 어시스트를 추가하면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다음 대결은 바로 4라운드 경기입니다. 구척장신과 액션이스타. 기존 팀들 간의 마지막 대결이겠죠? 피지컬도 좋고 유니폼 색깔도 그래서 독일 대 네덜란드라고도 예고편에도 나왔는데요. 어떤 경기가 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다음 4라운드부터가 바로 기존에 약속을 했던 것들, 진영 교체, 스코어보드, 그리고 감독관 입회, 그리고 경기 주요 기록, 홈페이지 게시 등의 새로운 약속들이 이행되는 회차입니다. 매우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주 예고편을 보니까요. 이수근 해설이 잠깐 자리를 비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근 해설 당연히 끝까지 같이 가야 하는 가족이고요. 그런데 아마도 이전에 아는 형님 녹화도 불참한 점이 있었죠. 뭐 코로나 밀접 접촉자 뭐 이런 이슈가 있을 때가 아닌가 싶고요. 현영민 감독이 실제로 해설위원도 오래 했으니까 이날 예고편을 보니까 현영민 해설위원으로서 배성재 캐스터와 함께 해설하는 것 같았거든요. 자, 아쉬운 소식도 있었죠. 다음 주 2월 16일 수요일에는 골대녀가 한 주 결방을 한다고 합니다. 동계올림픽 컬링 중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대한민국과 덴마크의 컬링 여자 경기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우시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 팀, 컬링 팀 응원을 또 해야겠죠? 그리고 올림픽은 20일에 폐막을 합니다. 그래서 23일에는 정상적으로 9시에 돌아오게 되는군요. 자, 2주 동안 골대녀 손실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하다가 영화 쿨러닝이 생각이 나더군요. 자, 포스터에서도 보듯이 좀 연식이 느껴집니다. 90년대 영화고요.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이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우여곡절과 에피소드를 그렸고요.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역시 픽션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롤러코스터를 추가를 했죠. 자, 쿨러닝을 보다 보니까 자메이카, 북중미는 아니지만 아프리카 축구로 의식의 흐름이 막 이어집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정식 명칭은 아프리카 컵 오브 네이션스인데요. 세네갈과 이집트가 결승에 만났죠. 리버풀 팬들은 더 관심이 있으셨을 텐데요. 마네 대 살라의 대결이었습니다. 결국 마네의 세네갈이 살라의 이집트를 이기면서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네갈이 랭킹 20위거든요. 앞으로 랭킹이 10위권 안에도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벌써부터 골대녀 손실을 겪고 있나 봅니다. 의식의 흐름이 골대녀에서 동계 올림픽에서 쿨러닝으로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마구 날뛰고 있습니다. 다시 골대녀로 돌아와서요. 자, 최은경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젖잘사란 없다. 어찌 보면 젖잘사란 말은 그저 패배를 위로하기 위한 그럴듯한 포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최은경 선수도 패배의 그 쓰라림 때문에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도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이 여전히 영광을 거머쥐지 못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어서 그런지 꼭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그 선수가 이루어낸 업적, 그간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분위기가 조금씩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뭐 많은 골이 나진 않았지만 참 재밌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매 경기 좋은 경기를 보여주시는 양팀 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였고요. 한 주가 비는 만큼 어떻게 골대녀 손실을 메꿀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 버틀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